당신은 지금까지 아내의 몸을 잘못 만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놓치는 그 한 곳. 지금부터 여성의 몸이 폭포처럼 반응하는 진짜 쾌감 스위치를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2년째 이어오고 있는 박은영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고 있는 아내의 쾌감 스위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요. 1. 클리토리스가 아니다. 여성의 몸을 터뜨리는 진짜 시작점. 많은 분들이 여성의 쾌감은 클리토리스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가장 널리 알려진 부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짜 시작점은 그보다 한 걸음 바깥에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아주 섬세하고 자극에 따라 반응의 깊이와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상담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충분하지만 방향을 잘 몰라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요. 특히 중년 이후의 커플들 사이에서는 이런 오해가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서로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지요. 여성의 몸이 반응하는 가장 초기의 핵심 지점은 클리토리스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변, 특히 음액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얇게 퍼진 부드러운 접합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겉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자극하면 골반 전체가 떨리는 듯한 강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세게 누르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천천히 리듬감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사랑을 속삭이듯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가가야 여성의 몸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정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씨는 늘 클리토리스를 바로 공략하는 게 정답이라 생각했지만 아내는 점점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입구부터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했더니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몸을 맡기며 깊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성의 몸은 정직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시작점을 발견하신다면 그 반응의 깊이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2. 무조건 빠는 건 금물. 입술만으로 여는 첫 번째 문.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예민한 부위를 자극할 때 혀를 빠르게 움직이거나 입술로 세게 빨아들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여성의 몸을 움츠러들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성의 몸은 민감할 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심리적인 여유가 동반되어야 진짜 반응이 나옵니다. 그 출발점은 의외로 입술입니다. 혀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의 터치가 여성의 몸이 가장 먼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입술로 어디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클리토리스를 향해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바깥에 위치한 대음순 바깥쪽입니다. 털이 나 있는 그 부위를 마치 갓난아기를 달래듯 조용히 키스하듯 입술만으로 살며시 건드려 보는 겁니다. 쪽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용히 부드럽게요. 이 방식은 자극 자체보다는 긴장을 풀어주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분에서 2분 정도 천천히 이어가다 보면 여성의 호흡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그녀의 몸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 58세 박 여사님 부부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박 여사님의 남편은 항상 빠르고 강한 방식으로만 접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아예 몸을 틀어버리더랍니다. 그러다 저의 조언을 따라 처음으로 입술로만 외음부 바깥쪽을 키스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이런 건 처음이야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다고 해요. 입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녹이고 몸의 문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도 이 첫 번째 문을 입술로 천천히 열어보신다면 아내의 반응이 어느새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3. 혀끝보다 강력한 혀 옆면의 놀라운 효과. 많은 분들이 혀를 이용할 때는 을의 혀끝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자극의 방향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연인의 민감한 부위를 자극할 때는 혀끝보다 훨씬 효과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혀 옆면입니다. 혀끝은 좁고 뾰족한 자극을 주는 데 비해 혀 옆면은 넓은 면적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액과 그 주변 부위처럼 예민한 곳은 혀끝으로 콕콕 찌르듯 자극하면 오히려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성의 몸이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반면 혀의 옆면을 이용하면 자극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우유를 핥는 듯한 동작을 상상해 보세요. 넓은 면이 피부를 스치는 그 감촉은 정서적 안정감까지 전달해 줍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김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오랫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늘 같은 방식만 반복했다고 해요. 빠르게 강하게 혀끝으로 자극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화조차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상담을 통해 혀 옆면 자극법을 배우고 실천해 보았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몸의 긴장을 풀며 이런 건 처음이야라고 말했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깊이 있는 연결을 원하신다면 자극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혀끝이 아니라 혀 옆면. 이 작은 차이가 관계에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4. 클리토리스 정중앙이 아닌 주변부에 더 민감한 이유.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때 정중앙을 향해 곧바로 접근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민감한 곳은 그 중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클리토리스의 주변부, 특히 양옆 부분이 훨씬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리토리스는 단순한 작은 돌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내부에는 8,000개 이상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부분은 의외로 중심이 아닌 시계 방향으로 3시와 9시 방향에 해당하는 양옆 부위입니다. 이곳은 감각신경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자극을 받았을 때 더 부드럽고 깊은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심부는 너무 예민해서 빠르게 자극을 줄 경우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거죠.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63세 이 씨 부부의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씨는 오랫동안 아내의 클리토리스를 중심으로 강하게 자극했지만 아내는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의 반응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해요. 이유는 단 하나 자극 위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아닌 양옆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자극했더니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젖히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감쌌다는 겁니다. 여성의 쾌감은 정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부의 섬세한 자극이 훨씬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5. 흡입이 아니라 숨결이 열쇠다. 따뜻한 호흡의 마법.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입으로 자극할 때 빨기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열쇠는 따뜻한 숨결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작은 숨소리 하나가 말보다 더 강한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입술로 감싸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도, 즉 호흡입니다. 따뜻한 숨결이 피부에 닿을 때 여성은 단순한 촉감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몸의 긴장을 풀고 감각의 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호흡의 마법을 실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도윤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클리토리스를 입으로 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제가 따뜻한 숨을 불어넣자 처음으로 다리에 힘을 빼더군요. 그분은 입술로 살짝 감싼 상태에서 강한 흡입이 아닌 후마이너스하고 부드럽게 숨을 불어넣는 동작을 반복했을 뿐인데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들어 올리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신체적 자극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숨결은 말보다 진하고 손보다 따뜻하며 혀보다 넓게 퍼집니다. 리듬도 중요합니다. 숨을 불어넣고 2초 멈춤, 살짝 흡입하고 다시 2초 멈춤.
이 부드러운 템포가 여성을 깊은 몰입으로 이끕니다. 여성의 몸은 자극보다 감각에 반응합니다. 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따뜻한 숨결과 리듬만으로도 여성의 마음은 스르르 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그 순간이 가장 큰 파장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6. 가장 강력한 기술? 바로 멈춤의 타이밍. 많은 분들이 상대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극을 이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멈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경계는 반복적인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던 자극도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무뎌지거나 심지어 거부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간지럼을 계속하면 더 이상 간지럽지 않듯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이밍을 보고 과감히 멈춰야 합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흐름을 잠깐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계는 자극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더 큰 반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자극을 재개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반응이 돌아오게 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4세 최 씨 부부는 이 기술 하나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씨는 과거엔 아내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혀를 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만해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다 멈춤의 타이밍을 배운 후 아내가 신음하기 시작한 순간 5초간 손을 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스스로 골반을 들어올리며 "왜 멈춰?" 라고 물으며 더 원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자극을 멈추는 것은 불안 요소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동작입니다. 더 큰 파동을 위한 간격이지요. 리듬의 완성은 쉼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쉼표가 여성의 몸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남성의 리드는 좋지만 진짜 리더십은 상대의 리듬에 맞춰줄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과감한 멈춤,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예술로 만드는 마지막 한 수입니다. 7. 여성의 몸이 보내는 좋다는 신호 vs 싫다는 신호.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으로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만 잘 읽을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이 좋다는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반응은 호흡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숨이 깊고 느려지거나 간헐적으로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무의식적으로 골반이 위로 들리거나 허리를 살짝 젖히는 움직임도 좋은 사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여성의 손이 남성의 머리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거나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는 동작은 계속해줘라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지금 하고 계신 방식이 맞다는 뜻이니 부드럽게 리듬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싫다는 신호는 어떤가요? 대표적으로는 몸의 긴장입니다. 골반이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를 오므리거나 고개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손으로 밀치거나 말은 안 하지만 어깨를 움츠리는 듯한 작은 변화도 불편하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뭘 해줘도 저는 그냥 참고만 있었어요. 싫은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요.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싫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여성의 몸은 아주 작은 신호로도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남성만이 진정으로 여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8. 나이 들수록 효과 폭발. 섬세함이 만든 눈물의 반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런 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중년 이후의 연인 관계는 전성기 못지않은 감정적 깊이와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섬세함이라는 키워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수많은 60대, 70대 커플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엔 젊을 땐 몰랐던 감각을 나이가 들어서야 처음 경험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자주 목격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몸은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다뤄져야 반응합니다. 과거엔 생략되던 예열 과정, 입술의 키스, 따뜻한 숨결, 그리고 멈춤의 기술.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실행했을 때 아내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전남에 사는 67세 최 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편이 예전엔 그냥 빨리 끝내려고만 했는데 어느 날은 조용히 제 허벅지 안쪽부터 키스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마음이 울컥했어요. 결국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이 든 몸이 민감하지 않다는 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감각은 더 섬세해지고 정서적 연결이 쾌감을 배가시킵니다. 즉,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상대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여성은 감정의 문을 열고 몸의 반응으로 응답합니다. 나이는 벽이 아닙니다. 섬세함은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따뜻함, 숨결의 리듬, 기다림의 여유. 그 모든 것이 쌓여 한순간 눈물이 되는 반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건 기술보다 마음입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방식보다 느리고 섬세한 접근이 더 깊은 감정을 불러옵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직합니다. 작은 호흡, 미세한 터치, 짧은 멈춤 하나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의 반응을 읽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자극보다 감각, 리드보다 반응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때 비로소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작은 실천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물해 보세요. 그 섬세한 손끝과 따뜻한 숨결이 당신의 연인에게 오래도록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